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항에 관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합이야. 합이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는 시그마라는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합에 대한 등차 수열은 합에 대한 원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 공식 기억하고 또 합의 공식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해서는 이제 가우스가 유명한 일화죠. 이제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죠? 선생님들 수업하기 싫어하는 건 똑같았나 봐요. 이제 선생님이 겁나 피곤했는지 애들한테 그런 거죠. 자, 1부터 100까지 합 구해봐 하고 나서 자빠져 누웠는데 그죠? 가우스가 딱 바로 5052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이 새끼 봐라. 누가 예습하래? 이제 1부터 그럼 1000까지 다 해봐. 그랬는데 바로 대답을 한 거야. 선생님이 이거였고 이 새끼 씨, 응? 뭐야? 어떻게 계산을 했지? 하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우스가 그런 말한 거지. 1부터 100까지 계산을 하는데 1, 2, 3, 4에서 97, 98, 99, 99, 100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1씩 증가하다 보니까 역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더하기 1씩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가우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맨 앞하고 맨 뒤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맨 뒤에서 두 번째를 더한 거. 세 번째하고 맨 뒤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맨 뒤에서 네 번째를 더한 걸 생각해 보면은 얘는 100일. 그 다음에 얘도 그죠? 플러스 1 되고 1에서 플러스 1 되고 100에서 마이너스 1 되니까 또 100일. 그 다음에 얘도 100일. 100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일이라는 게 그지? 평균 냈을 때 그 값이 100개 있는 거랑 같지 않겠니? 라고 계산을 한 거지. 그지? 해서 여기서 가우스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사실상 초딩 때, 그지? 초딩 때 찾아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일반항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Sn, summation, 그쵸? n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초항, 그 다음에 초항 플러스 D, 2항,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3항 했을 때, 자, 땡땡땡땡 해서, 자, 마지막 항이 A 플러스 n항은 n-1 D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SN을 하나를 또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A 플러스 n-1 D부터 자 A 플러스 n-2 D 해서 땡땡땡땡 하면은 A 플러스 D 플러스 A 뭐 여기까지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쓴 거야, 거꾸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요,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자, 좌변은 ESN, n항까지의 합의 두 배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요 부분이 합이 얼마예요? 요게 그지? 자, 얘가 2A 플러스 n-1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더해도 A 플러스 n-1 D가 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더해도 다 똑같아요. 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그런 게 전체 n항까지 합이니까 이런 게 n개 있다라는 거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SN은 합은 하고 정리를 하니까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 d입니다. 이렇게 합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n이 이게 an이잖아, 그지? an이 a 플러스 n-1 d니까 얘는 2분의 n에 자 a 플러스 2a를 이렇게 a 플러스 n-1 d로 쪼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다시 an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식을 바꿀 수도 있다. 그치? 2분의 n에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의 합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죠? 요 방법이 바로 이거죠, 그죠?
가우스가 찾아내는 방법은 초항과 말항의 합이나 두 번째 항과 맨 끝에서 두 번째 항의 합이나 다 일정하다는 걸 찾아내서 그래서 그걸 평균 낸 값을 n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된 거예요. 자, 대단하죠, 그죠? 우리 초등 때 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항에서 합의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SN이 주어졌을 때,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 예를 들어, S5항까지 합에서 S4항까지 합 빼면은 얘는 A1, A2, A3, A4, A5, 5항까지 합해서 4항까지 합 빼니까 뭐가 남어? 그치, 5항이 마지막에 남게 된다는 거지. 1항부터 4항은 공통이니까 지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M-SM-1은 항상 AN이 유도가 된다. 그러니까 n항까지 합에서 그 직전인 n-1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은 마지막 항 AN이 남는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바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항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요? 자, 항수는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요. S2-S1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규칙에 따르면은 이 항이 제일 작은 항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 규칙으로 만들어진 A에는 이 항이 제일 작은 항이 되는 거야. 왜? S1-S0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수열의 규칙에 의하면은 얘는 정역이 지금처럼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AN이라는 거는 1항이 아닌 2항부터는 확실하게 성립하는 AN이 나오게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선생님 그럼 A1은 어떻게 합니까? 자, SN이라는 공식에서 합의 공식에서 자, S1이 바로 뭐야? 1항까지 합이죠. 그죠? 그게 A1이랑 이면 AN은 1항부터 성립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구한 S1하고 이 유도한 일반항 A1이 다른 경우에는 AN은 그지? 2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의 규칙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러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자, 야매긴 한데 야매예요. S0이 0이면 얘가 되고요. S0이 0 집어넣어봤는데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따 문제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SM-SM-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작은 항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제일 작은 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A2부터 시작하는 그건 확실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처음에 SN에서 AN을 유도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SN의 식에다가 1 집어넣은 AS1과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AN의 1항 A1이 같으면 얘는 그치? 그러니까 이건 1항부터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자명이 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식의 S1하고 여기 있는 식의 A1이 다르면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치? SN에서 AN을 유도한 거니까 S1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선생님 이런 게 연구에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1,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야.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1항은 원래 이게 0이 돼야지 0, 2, 4, 6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거 보면 1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자, 1항이 아닌 2항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등차의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야. 근데 1항부터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열은 2항부터는 등차의 규칙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등차 수열 다시 한번 앞에서 보시면요. 등차 수열은요. 첫째 항부터 그죠? 첫째 항부터 일정한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할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라고 하려면은 규칙이 일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같은 거는 2항부터 등차의 규칙을 갖는 것뿐이지 이걸 전체적인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수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개념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그죠? 가우스의 일화 이건 어디든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자, 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뭐 이 공식은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에서 2분의 n 곱한 거는 얘는 이제 약간 수능형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수능형 문제들에서는 얘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신 문제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계산이 좀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 공식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좀 나가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계산의 부분에서 강조되는 문제에서는 얘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얘나 얘가 사실은 중요도가 똑같다고 거의 보면 되고요. 내신형 문제에서는 그지? 아래쪽에 있는 요 계산 공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지? 자,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 중요하다. 그죠? 그렇다고 위에 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수능 때문에라도. 자, 이런 거는요. 나중에 시그마 배우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저는 좀 기억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억하셔도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도움은 돼요. 근데 어차피 시그마 할 때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시험에서 백발백중 다 나오고 수능도 엄청나게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AN과 SN의 관계.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SN-SM-1이 일반항이 되는데 여기서 자, 얘가 1항부터 성립하는 AN이냐 아니면 2항부터 성립하는 AN이냐는 자, 뭘 통해서 S형이 0이면은 N은 1항부터 1부터 성립이 되고요. S0을 집어넣는데 N자리 0 집어넣는데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N은 2부터 성립하는 수열이 된다. 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자, A1 플러스 N-1 D 이걸 한번 전개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dn-d 플러스 a 이게 뭐다? n의 1차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1차식. n의 1차식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뭘로 보자? 무조건 등차수열로 보자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잖아. 그지? 그럼 얘를 전개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2분의 1 앞으로 빼버리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dn제곱 마이너스 d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d 2a1 풀 마이너스 d의 n 이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나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전개해서 이제 n을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은 SN은요. 자, 등차수열의 1항부터 이건 지금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상수항이 없죠, 지금. 그죠?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을 보면은 무조건 이거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인데? 라고 유추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수항이 없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S형이 n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1항부터 성립화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SN이 n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자 Sn-1은 자,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자, 이거 함수값 구하는 fx랑 같은 식이라 그랬지. 항등식입니다. n자리에 n-1을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Sn-1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전개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Sn-1을 하게 되면은 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바로 2n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일반항이라고 봤을 때 자, A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S1을 한번 구해보면은 2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S0을 확인해 봤더니 S0이 0이 아니라 1이잖아요. 그죠? 자, 이 1이 사실은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초항한테 1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일반항을 쓸 때 n은 2 이상이면은 2n-1, n이 1이면은 n이 1이면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냥 a1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a1은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야. 그지? 자, 합에서 얘기하는 1항까지 합이 바로 진짜 초항이 되는 거고, 여기서 구한 a1은 1이다는, 그죠?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그지? 여기 합의 규칙은 2항부터 합으로부터 나오는 일반항은 2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1항은, 그죠? 이제 여기서 계산되지 않는 잘못 나온 1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줄 때 지금처럼 2 이상일 때 적어주고 그 다음에 1항은 S1을 A1 자리 숫자로 집어넣게 된다. 그지? 자, 그럼 얘는 이제 2항부터는 얘네가랑 1차식이니까 2항부터는 등차 규칙을 이루고 그 다음에 초항은 따로 있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단 n은 2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 최소값이 바로 S2-S1. 이게 최소의 계산 가능한 항이라는 거죠. 2항이. 그지? 그래서 2항부터는 확실히 성립하고 초항은 그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S0이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요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상수항이 없는 2차 꼴이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상수항이 있는 2차 식이면은 자, 둘째 항부터 등차.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 예를 들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sn-sn-를 구하니까 2n 플러스 1이야. 근데 A1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3이고, 근데 S1을 구해보니까 4거든. 그치? 그러면 뭐야? A1은 4라고 해주는 거야. 그치? S1 값이 SN이 처음에 주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유도되는 것만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S1은 A1이랑 같이 4가 되고요. 그리고 이 2n 플러스 1은 단 n은 2 이상부터 이렇게 따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거 선생님 설명에 또 나왔네요. 일반항,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등차수의 합이면은 자, 이거는 n에 관한 2차식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자, 해서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니까요. 자, 2항이 5고요. 5항이 11인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반항을 통해서 2항 A2는 그죠? A 플러스 D가 5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은 A 플러스 4D가 11입니다. 두 식을 연립하니까 두 개 빼면은 3D는 6, D는 2, A는 3.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를 영어 찾았네.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S12라고 주로 쓰고요. 12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2분의 N에 N이 얼마야? 12. 2A1. 자, 초항의 2배. 6 플러스 N-1. 11 곱하기 D. 2. 요렇게. 숫자를 착착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니까 요거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28. 해서 6, 8에 48. 2, 6, 12. 168.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니까요. 첫째 항이 A1이 8이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93인. 자, 그러면 6항까지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S6은 2분의 6에 자, 초항의 2배 28에 16 플러스 n-1 5d가 93입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3이 되고요. 좌변 우변 약분하니까 31. 그래서 5d는 넘어가니까 얼마야? 그렇죠. 15가 되겠죠. 그래서 d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공차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공차 구했으니까 10항까지 합이면은 S1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0에 초항의 2배 16 플러스 n-1 9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니까 5. 그래서 5 곱하기
자, 3, 9, 27이죠? 둘이 더하니까 43? 그죠? 그래서 21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일단은 뭐 일반항 계속 쓰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자,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만의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하고 75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자, 12부터 75 사이에서 집어넣은 거 전체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얘가 A1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전체가 등차수를 이루려면 얘가 초항입니다. 그렇죠? 얘가 1항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는 따로 이름을 붙여서 얘를 B1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 수열에 대한 걸 그러면 얘는 몇 항이 되냐면은 바로 BN이 아니라 BN 플러스 2항이 됩니다. 여기 사이에 n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n개 들어가 있고 앞에 뒤에 합쳐서 2개.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공차가 3일 때 n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자, 공차가 3이니까 여기서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n 플러스 2가 bn 플러스 2가 75인데 얘가 뭐예요? 초항이 12고 공차가 3일 때라고 했잖아. 그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3에 자 여기다가 빼기라면은 n 플러스 1 이게 75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n이 아니라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 빼기를 하면은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63은 3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n 플러스 1은 21이 될 것이고 n은 2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니까요. 이 수열의 합이 435일 때라고 했죠. 그러면 435라고 하는 거는 자, 얘가 초항이고 얘가 마지막 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항과 마항을 이용하는 공식. 자, 2분의 자, 전체 항수는 n개 아닙니다. n 플러스 2개죠. 1항부터 n 플러스 2항까지 합이니까. 그 다음에 초항 12 플러스 마지막 항 75. 한 개 435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요거 더한 게 87이잖아요. 그죠? 약분하니까 5. 그래서 자, n 플러스 2는 2 곱하니까 10이 될 것이고 n은 8항입니다. n이 8항이면은 결국에는 자, n이 8항이니까 bn 플러스 2항이라는 거는 10항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12에다가 플러스 9d 그래서 초항에다가 9d 더한 거랑 같은데 이게 75라고 했으니까 9d는 얼마야? 63. 그래서 d는 7입니다. 공차 7, 뭐 항수 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요 앞하고 요 맨 뒤를 보는 거야. 요게 초항이 되는 거고 12가 그 다음 75가 마지막 항이 되는데 전체 항수가 마지막 항의 항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n개 집어넣고 여기 앞에 한 개 있고 얘가 두 개이니까 전체 항수는 그지? n 플러스 2개가 된다.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자,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S12, S12, 자, 115, 그 다음에 S22, 430이다. 자, S30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자, S10은요, 직접 계산을 하면은, 이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응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직접 계산은요, 2분의 10에 2a 플러스 9d가 115입니다가 될 것이고 S20은요 2분의 20에 2a 플러스 19d가 430입니다. 해서 요거 약분하고 마저 약분해서 5, 20, 5, 3, 15 이거 약분해서 10이고 약분하니까 43 해서 요 2a 플러스 9d는 23 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9d는 43. 얘네 둘을 연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하고 d를 찾아서 s30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지금 보면은
A, A2, A3 해서 땡땡땡땡 A10 하고 그 다음에 A11, A12, A13 해서 A20. 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지금 10판까지 합하고 20판까지 합을 보시면요. 지금 요게 115, 20판까지가 430이라 그랬으니까 11항부터 20항은 430 빼기 115 해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31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자랐는데요? 지금처럼 등차나 사실 뒤에 배운 등비나 똑같아요. 합을 여기서 이거 더하기잖아, 그지? 이 합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처럼 10이라는 간격으로 자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초항과 11항의 관계는 플러스 10D죠. 그죠? 그 다음에 2항과 12항의 관계도 플러스 10D입니다. 3항과 13항의 관계도 플러스 10D고요. 10항과 20항의 관계도 플러스 10D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에는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자, 해서 여기서 10항까지 합에다가 플러스 10D가 뭐다? 10개 있습니다. 10개가 추가된 게 바로 315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초항부터 10항까지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100D만큼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 A21부터 땡땡땡땡 A30까지도 똑같이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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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하기 100D만큼이 더해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합을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게 되면 그들이 뭘 이루게 된다? 등차수를 이루게 되고 이 항과 항 사이 차이, 그치? 요 차이가 지금 10칸 차이니까 10D만큼씩이 10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차이는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게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의 다음인 20일부터 30항까지도 뭐라는 거야? 315에다가 전항에다가 200 더한. 그러니까 이것도 합도 등차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자, 똑같이 1부터 10 자른 거에다가 11부터 20 자른 거. 그러면 여기서도 더하기 200 되면은 자, 21부터 30 자른 것도 이 전에다가 더하기 200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30을 구하세요. 10부터 1부터 10은 115. 11부터 20은 315. 21부터 300은 515 해서 다 더해갖고 94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돼요. 그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요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질문하셔서라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첫째 항이 22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자, 음수가 나온다? 무슨 얘기야? 자, 일반항부터 먼저 구하니까요. 22 마이너스 4에 n-1. 자, 그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26 되죠? 자, 얘가 음수가 되는 n을 한번 찾아보자. n은 넘겨주니까 얼마예요? 6점 얼마보다 크다지? 그치? 그래서 7항부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7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를 구하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 초항이 지금 22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하니까 18, 14, 10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죠? 그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7항이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더할 때까지는 뭐야? 여기 6항까지는 계속 양수를 더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죠? 그죠? 근데 7항부터는 어떻게 돼? 음수가 더해짐으로써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몇 항까지 하면 최대가 되냐? 양수가 되는 6항까지일 것이고 걔가 바로 최대값은 S6이 되겠죠. 6항까지야. 2분의 6에 초항의 2배 44 마이너스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1 그래서 약분하니까 3이 되고요. 3에 곱하기 24가 돼서 7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Sn 일반항 합을 구해서 2분의 n의 초항의 2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n-1 한 개, 이게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걸 구하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자, 여기다 연장을 해서 또 계속 써보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어떻게 돼? 그쵸, 대칭이죠. 그쵸?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6개 항이 6개 항이지, 그치? 6개 항이 양수였다면은 여기서 6개 항이 똑같은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13항부터죠. 왜? 12항까지를 더하면은 이거 상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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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2항까지 합은 0일 것이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13항부터 합이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지금처럼 2차 부등식을 푸셔야 되고요. 되죠? 자, 일반항 AN을 구하랍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라고 써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S0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S0은 0이죠? 그러면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항을 유도하면 된다. Sn-Sn-1을 구해보니까 자, 3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3의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 돼서 전기하니까 3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빼기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 해서 3n제곱 3n제곱 2n 2n 지우고 나니까 얼마예요? 그치? 6n 마이너스 5 이게 an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치? S0이 0이었으니까. 근데 2번 보세요. S0이 뭐예요? 1이죠?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항부 성립 많아요. 그럼 보세요. Sn-Sn-1을 하니까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빼기 2n-1의 제곱 플러스 n-1 더하기 1이 돼서 소거되고 나면 얼마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4n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AN인데 무조건 뭐라고 쓰면 돼? 0 아니면은 n은 2 이상. 그러면은 A1은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A1은 여기서 A1은 3이지만 SN에다가 1 집어넣은 값은 얼마야? 4죠. 그러니까 4라고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초항과 2항 이상을 나눠서 그죠? 나눠서 구분해서 두 개로 적어줘야 된다. 그지? 이게 초항부 성립하는 경우하고 초항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됩니다. 자 이제 발전 예제 응용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과 직선 y는 3x 플러스 2n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 x제곱 은 3x 플러스 2n이네. 근데 이런 예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지? 자, 이게 교점이 뭐 n에 관한 식이라도 정리가 되는데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점의 좌표를 교점이니까 알파 콤마 3알파 플러스 2n이라고 놓자. 그 다음에 요거를 베타 콤마 3베타 플러스 2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바로 뭐야? 괜히 지웠네. x제곱은 3x 플러스 2n의 근이지,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n는 0이다의 근이 x는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자,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요, 아무래도 2차보다는 1차가 좀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치? 자,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 ln을 구해보자. 루트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2n 빼기 3베타 빼기 2n의 제곱.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돼요? 이거 3 앞으로 끄집어내면 9. 그래서 10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n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거 하게 되면은 9 플러스 8n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자리에 지금처럼 9 플러스 8n을 집어넣어 버리자고.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L1의 제곱 ln의 제곱이 일반항이니까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90 플러스 80n입니다. n에 관한 1차식 나오죠?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뭐 하면 될까? 2분의 자 항수 10개죠? 얘는 1 집어넣으면 초항이 그죠? 170 일반항이 나왔으니까 10 집어넣어 버리자. 초항 플러스 말항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890 그죠? 그래서 이건 얼마예요? 요거 더하니까 1050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1050 맞나? 1060인가요? 1060? 1060 그러면 10 곱하기 약분하니까 530 그래서 5300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앞에 지수로고 풀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수식화 시켜서 그죠? 좌표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교점이다. 항상 연립. 항상 연립인데 거기서 직접 인수분해가 되면은 땡큐고요. 근데 안 되면은 지금처럼 교점 사이 거리를 할 때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좌표 표시한 다음에 거리 공식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등차수열의 합 사실은 뭐 수열 부분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거는 이제 다 교육과정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각각 나갈 때마다 나오는 공식들, 원리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원리가 딱히 필요 없는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건 알아서 잘라줘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은 아무튼 막 이렇게 막 괜히 개흥분해서 막 하는 것들은 다 엄청 중요하다. 그지? 고3 때까지 아무튼 쓰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 놓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있으면 질문하시고 유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